예,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본 이론 1강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할까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일단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중개 실무 큰 파트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법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이것부터 공부를 했는데 공인중개사 법령,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잘 봐보세요. 자, 일단은 이 법령하고 법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령의 구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령은 공인중개사 법하고 이 법이 이제 법률이죠, 법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달리 표현해서 대통령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게 있습니다. 이걸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령은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법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가 된 것이고요. 또 하나 이거 플러스 또 뭐까지 공부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관련 단원별로 판례들이 있어요. 관련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또 공부를 해야지 정확하게 공부가 다 된 것이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건 기본으로 깔아야 됩니다. 뭐 이 자체가 시험 나오지는 않지만 이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이고 시행령이 대통령령, 그리고 법이 법률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이 나와 있어요. 우리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데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입니다. 그리고 민법하고 상법에 대한 특별법,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법, 달리 표현해서 혼합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세하게 부연 설명은 화면을 바꿔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자, 법적 성격에서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중개하고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누구나 이 법을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랄지 중개업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이자 일반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개업과 관련해서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이제 우리가 배운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이 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하고 중개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기본법이자 일반법. 근데 이제 법은 상대적이잖아요.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은 우리 중개사법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죠.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 특별법. 여러분들이 그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민법 규정하고 우리 중개사법 규정이 저촉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또 민법이나 이런 데 규정이 없으면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특별법이란 뜻이 뭡니까요? 누구에게 적용된 게 아니라 특정 사항이랄지 특정 지역이랄지 이런 데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중개사법은 어디에 주로 적용되나? 중개업 분야입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 분야. 이 중개업 분야의 민법이나 상법으로 우선 적용된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개업법에서는 중개 관련 분야에서는 우리 중개법이 즉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고 우리 법이 없을 때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이 적용된다 해서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고 이거의 우선 적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중개사법이 없거나
자, 그랬고 있더라도 저축됐을 때는 우리 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고 우리 중개사법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공법이란 것은 주로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잖아요. 그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형법이랄지 뭐 이런 게 다 공법에 들어가잖아요. 사법은 가장 대표적인 민법이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공법하고 사법 중간 형태 법이다 그래서 중간법. 또 여러 공법하고 사법이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혼합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은 공법적 요소하고 사법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회법 또는 중간법 또는 혼합법 다 같은 개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면 지도 감독을 배우고 벌칙을 배워요. 이건 다 공법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계약하고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거든요. 이건 사법적 요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거든요. 이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잖아요. 이 건물입니다. 가부 건물, 의뢰인. 그래서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의뢰를 맡겨요. 이제 개업공인 중에서 좀 이따 배울 건데 이건 중개업소 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의뢰인 물건 중개 좀 해달라. 팔고 싶은 게 중개 좀 해달라. 이렇게 맺는 것을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룬다 그래서 사법적 요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개업공인 중에서 잘못해가지고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잖아요. 이런 것이 사법적 요소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개공이 뭐 보수를 더 받는다할지 잘못하면 국가에서 처벌을 내려요. 이런 거 벌칙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공법적 요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요소하고 사법적 요소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혼합법, 또 중간 형태법이다 그래서 중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법사법 중간법이다 또는 혼합법이다, 사회법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국내 중개 대상물에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미쳐요. 미국이나 영국에는 우리 중개사법 효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냐 이걸 이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부할 것이 무슨 법이 제정되면 그 제정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정 목적도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와요. 뭐, 과거에는 자주 나왔는데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은 봐주셔야 돼요. 근데 이건 뭐 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두 줄밖에 안 되지만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또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 지문은 틀린 거예요. 자,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에다 동그라미 쳐넣어야 돼요. 부동산업하고 부동산 중개업 개념은 다르죠. 중개란 것은 물건을 소개해 주는 걸 말하거든요. 좀 이따 배우게 되겠지만은 중개란 것은 물건을 알선해 주는 거, 소개해 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제정 목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국민 경제 이바지.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또 그러지만은 또 시험도 자주 나와요. 또 근데 가장 또 자주 틀려요. 뭐 기본이고 기초가 된다 그래서 자주 안 틀린 게 아니라 또 영어 문제가 나오면 또 수험생들이 자주 틀려요. 왜 그러냐면 대충 해놓은 게 그러거든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과목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대충 해놓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 꼼꼼하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이 중개입니다. 중개. 이 중개가 뭐예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일이 중개하는 것이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일이 중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개라 하면은 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중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두 줄 정도 되는 이 개념을 우리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법정 중개 대상물이 무엇이며 거래 당사자가 뭐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가 어떤 것이고 이런 거 득실 변경 행위가 뭔가 이런 것을 하나씩 분석을 해서 이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물건을 소개해 준 거죠. 법정 중개 대상물. 법정 중개 대상물이 조금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 뭐 토지나 건축물 이런 걸 말하거든요. 이것을 거래 당사자에게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을 알선해 준 거, 알선 이제 소개해 주는 거. 이게 중개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뭐 중개 그러면 대충 알지만은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과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법 조문, 이 조문 자체를 먼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중개를 하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머릿속에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조문을 해석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보세요. 이제 이게 갑입니다. 갑 소유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방금 이야기했던 법정 중개 대상물 중에 하나입니다. 갑 소유 건물인데요. 그래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되죠. 거래 당사자란 것은 이 갑하고 을을 말합니다. 갑하고 을. 그럼 매매 같은 경우는 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게 거래 당사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니까 이 거래 계약이라는 것이 뭐 매매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뭐 교환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이 될 수도 있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뭐 지상권 설정 계약이랄지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것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이게 알선하는 것이 중개 개념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방금 용어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은 거의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다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거래 계약이라 그래요.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거래 계약이 뭘까? 이것도 흔들리잖아요. 거래 계약이라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도 거래 계약이고 임대차 계약도 거래 계약이고 지상권 설정 계약도 거래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이 거래 계약. 이 개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개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개 계약은 이제 갑이 이런 개업공인중개사 A 개공이랑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제가 개공이라고 해요. 개업공인중개사 줄임말입니다. 앞으로 개공이란 말을 쓰면 개업공인중개사 줄임말. 이게 중개업소 사장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중개 좀 해달라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이 처음 공부하신 분들 이것도 헷갈려요.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쉽게 말해서 물건 소유자가 중개업소에 가서 이 물건 팔고 싶은데 중개해달라 이렇게 의뢰가 들어가잖아요. 이걸 의뢰인이라는 말을 쓰고 개공이 알았다 중개해 주겠다 그러면 승낙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의뢰인이 의뢰한 것이 청약이 될 거고 개공이 중개해 주겠다 한 것이 승낙이 됩니다.
자, 청약하고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약을 우리가 무슨 계약이란 말을 쓰느냐?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이걸 바로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법은 중간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이걸 바로 사법적 요소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사법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고, 갑하고 을 이것을 거래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개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매든 임대든 전세든 다 이거 계약은 거래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란 건 뭐냐? 이걸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자, 토지, 건물 이런 것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소개해 주는 것이 중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모든 것이 이 삼명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를 깔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중개란 것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는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한 걸 말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냐 이겁니다. 법 3조 이게 이제 법 3조 이게 중개 대상물이죠. 이게 이제 법에 정한다 해서 법정이란 말을 써요. 중개 대상물이란 것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어요. 그다음에 임목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말한다. 이게 이제 법에서 정한 중개할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면 이 법정 중개 대상물 중에서 이 자동차랄지 뭐 선박이랄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중개할 수가 없는 거고, 선박도 중개할 수 없고, 자, 항공기도 중개할 수 없고, 자, 우리가 상가 임대할 때 권리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업공인 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들이 뭐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할 수 있는 물건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알선한 것이 중개지 자동차를 알선한 건 중개가 아닙니다. 왜?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물론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이건 계속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법정 중개 대상물 거래 당사자 간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라는 것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매매 같으면은 매도인,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득하고자 하는 자. 자, 매수인이 될 거고, 매매 같으면.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될 겁니다. 이게 거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매매는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차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지상권 설정 계약 같은 경우는 지상권 설정권자하고 지상권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 우리가 이거 민법상 권리들을 말한 거거든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대충 알 때, 매매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고, 교환은 물건을 막 바꾸는 거고, 임대차는 유상으로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걸 말합니다. 자, 매매, 교환, 임대차는 공부 안 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충 알고는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 밖의 권리도 중개할 수 있는데, 그 밖의 권리가 과연 뭘까? 자, 이게 이제 민법상 권리들을 말하거든요. 그럼 민법상 권리를, 모든 권리를 다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중개할 수 없는 권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개할 수 있는 권리는 뭐고 없는 권리는 뭐냐. 이걸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중개할 수 없는 걸 중개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의뢰인들이 웃기다 그럴 거예요. 그죠? 할 수 없는 권리를 중개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권리가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이걸 말하는데, 자, 소유권은 중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됩니다. 그리고 또 뭘 중개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용익물권, 용익물권, 이거 중개할 수 있는데, 이 용익물권은 지상권도 중개할 수 있고, 지역권도 전세하고, 전세권도 중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상권이 뭐고, 지역권이 뭐고, 전세권이 뭐냐? 처음 공부하신 분은 정신없죠? 이것은 민법에서 다 다룹니다. 민법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과목에서 다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개념이랄지 지역권 개념이랄지 전세권 개념 내용은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배워요. 그럼 우리 과목에서는 지상권 내용을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그러면 우리 과목에서는 뭐 하는가 하면 지상권을 중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권이 뭐냐 이 머릿속에 감이 안 오더라도 그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민법에서 다룰 거고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과목은 뭐한 과목이냐? 지상권을 중개할 수 있냐 없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지상권 내용을 공부하는 거고, 그죠? 등기법은 지상권 설정 등기를 어떻게 하는가를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각 과목마다 또 나눠서 공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내용을 잘 모르겠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우리 과목에서는 이걸 중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지상지역 전세권은 다 중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은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유치권도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겁니다. 유치권도 중개할 수 있고, 자, 가등기 담보권 이것도 저당권하고 비슷하게 가능하고, 자, 법정 지상권하고 법정 저당, 이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법률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설정은 안 되는데 이전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권리입니다.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권리요.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되는 권리고, 자, 환매권도 마찬가지. 환매권 행사는 안 되지만 환매권 이전은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중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이고 없는 권리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중개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있잖아요. 이건 중개할 수가 없고, 점유권도 중개할 수가 없고, 무채재산권도 중개할 수가 없는 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거든요. 어차피 이건 내용도 다 배웁니다. 시간 지나면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이건 중개할 수 없는 권리들이에요. 점유권, 분묘기지권, 무채재산권. 무채재산권 이제 정신적 재산권, 뭐 저작권이랄지 뭐 상표권이랄지 이런 정신적 산물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되는 권리는 어떤 것이며 안 되는 권리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할 수 없는 걸 중개한다고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자, 득실 변경에도 좀 이따 나옵니다. 일단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 머릿속에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의 지금 득실, 득실 변경을 공부를 할 건데 득이 뭐겠어요? 득이요. 이게 발생을 말하죠. 실이 소멸을 말한 거고 변경이 말 그대로 변경입니다. 득실 변경 행위, 발생, 변경, 소멸. 발생은 뭐 설정, 변경은 이전. 다 같은 개념이겠죠. 소멸. 통칭하는 것으로서 중개 대상 행위입니다. 자, 중개 행위하고 대상 행위는 틀려. 대상 행위라는 것은 받는 거.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부 건물. 자, 이런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중개 행위고, 중개 대상 행위라는 것은 이걸 말하면 돼요. 여기요. 이걸 중개 대상 행위를 말하면 돼요. 대상 행위라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상 행위라는 것은 계약을 말하겠죠. 자, 이거 소개해 준 행위가 중개 행위고, 이 대상 행위라는 것은 중개 행위를 받는 걸 말하죠. 그래서 거래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중개 대상 행위는 모두 법률 행위라 그랬어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뭐냐면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요소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 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개 대상 행위는 다 계약인 겁니다. 법률 행위는 계약이라는 거죠. 자, 법률 행위는 계약 외에도 있지만은 일단 계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자, 채권 행위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자,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계약이잖아요. 이거 대상 행위. 물권 행위도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이전 계약. 지역권 설정, 지역권 이전. 전세권 설정, 전세권 이전. 자,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 행위. 자, 이걸 말합니다. 이걸 중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중개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죠. 근데 이전만 됩니다. 이전만. 설정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지상지역 전세권 저당권은 설정 이전 계약을 다 중개를 할 수 있는 거고,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설정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다 법정이란 말이에요. 법정이에요. 법정지상권. 유치권도 법정담보물권이거든요. 이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법률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설정 행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 이전 행위만 알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는 설정 이전 다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이전 계약도 다 중개할 수 있는데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이전 행위만 중개할 수 있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자 다른 법률로 규정이 발생하는 상속 다만 법률 규정 법의 규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이랄지 경매랄지 판결 이것은 개공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계약해야지 개업공인조 끼어서 중개를 하는데 법률 규정 끼어들 수 없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아니 됩니다. 중개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가 기출 OX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의 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 방금 우리가 그 밖의 권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되죠?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X입니다. 저당권은 포함돼요. 방금 이야기했죠. 지상지역 전세권 저당권은 중개할 수 있고 저당권도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 있다. 이거 이제 26에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2번은 판례인데 아까 우리가 처음 할 때 판례도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개업공인 중개사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할 수 있는 중개 행위에 해당한지는 객관적으로 봅니다. 중개 행위냐 아니냐를 개공 주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어 판단해야 된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이제 판례에서 이게 중개 행위 같기도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봐드릴게요. 중개 행위 문제입니다. 방금 우리가 중개 개념을 배웠잖아요. 중개 행위 해당하는 걸 골라라. 자, 여기서 잘 보면 자, 개공이 토지에 대한 최상의 유효한 개발을 위한 상담. 이 상담은 토지 건물을 알선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겸업입니다. 겸업하는 업종이지 상담이지 중개가 아니고. 그러면 개공이 토지 매수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일방대리. 이건 대리 행위지 중개가 아니에요. 대리하고 중개 개념은 달라요. 중개는 소개해 준 거. 그리고 공사대금 채권 양수의 부서 이루 유치권 이전. 유치권은 방금 된다 했고 이전이잖아요. 알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이전을 알선한다. 이게 중개죠. 이게 중개 개념입니다. 중개 개념. 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부서 권리금.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잖아요.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지만이 중개입니다. 근데 이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임대 등 관리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애. 이건 관리 대행이거든요. 이건 관리 대행 행위입니다. 이건 겸업에서 나오거든요. 나중에 배울 건데 관리 대행. 이건 중개가 아니에요. 겸업에서 나온 것이. 그래서 유치권 이전을 알선한 것이 중개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알선한 것이 중개다. 토지 건물을 알선한 것이 중개다. 근데 상담 같은 경우는 물건 소개한 게 아니죠. 고민 해결해 준 것이지. 그래서 중개가 아니구나.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온가 이런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자,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